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스페셜의 김현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치아와 치아 주변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또 이가 흔들리는 이런 질환이 바로 치주 질환인데요. 그렇죠. 치주 질환이 정말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구강을 넘어서 이게 당뇨라든지 심장 질환 같은 전신 질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이 병원을 찾는 가장 네.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이 치주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우리가 이를 빼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도 바로 이 치주질환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가 흔들리거나 안 좋을 때 치아를 발치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발치하게 되면 이제 보통 저희가 제일 먼저 찾는 치료 방법이 이제 임플란트인데요. 임플란트. 오늘 예. 그런 이제 치주질환과 임플란트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종현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즘 치과에서 이 임플란트 문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네, 최근 환자분들께 임플란트 시술이 더 이상 낯선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구강 건강 회복을 위해서 많이들 문의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세요. 네. 저희가 보통은 치아가 빠져야만 이제 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데요. 그렇죠.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치아를 발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요새 건강에 관심 많으시니까 보통 이런 임플란트 치료 어떤 치료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원장님, 이 임플란트 치료 과연 어떤 치료인가요? 네. 네, 임플란트란 임플란테이션, 즉 체내 이식이란 단어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인공적인 것을 심는다는 뜻인데요. 네. 충치나 잇몸 질환으로 인해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 예전에는 주변 치아를 깎아서 거는 브릿지나 틀니 같은 보철물을 흔히 썼다면 이제는 뽑은 자리에 치아와 비슷한 인공물질을 대체하는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임플란트의 장점은 주변 치아를 일부러 깎아서 손상시킬 필요 없이 상실된 치아 하나하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임플란트가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임플란트 같은 경우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임플란트에 그렇죠. 대한 관심도라든지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미 이를 뺐거나 또는 뭐 이를 빼야 하는 경우라고 하면 네. 혹시 이제 원장님께 오셔가지고 와서 저 혹시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것 같은데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치료든 환자분 개개인의 치아 상태와 치주 상태에 따라서 적응증은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임플란트는 특히나 환자분의 치주 상태가 임플란트 가능 여부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밭의 토양이 좋아야 작물이 잘 자라듯이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부위에 치주골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구강 위생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의 난이도 및 식립 후 임플란트의 수명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자연 치아를 뺄 수뿐이 없는 상황이 굉장히 네. 다양하잖아요. 네. 뭐 잇몸 질환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치아가 뭐 깨진다든가 뭐 굉장히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네. 이를 발치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잇몸 질환. 과연 그러면 이 잇몸 질환 저희가 흔히들 또 풍치라고 얘기하는데 풍치. 과연 이 잇몸 질환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흔히들 치과에 가면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케일링, 즉 치석 제거는 잇몸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입니다. 구강 내에는 많은 세균들이 상주하고 이 세균과 세균 부산물들이 침 속의 칼슘, 인 등의 무기물과 만나 치아 표면에 침착된 것이 치석인데요. 이 치석을 오래 두게 되면 잇몸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엔 치주염으로 진행되어 치조골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치석 제거는 만 19세 이상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뭐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또 보험이 된다라고 하니까 1년에 한 번 성인들은 또 반드시 받아야 그렇죠. 되는 또 네. 받을 수 있는 치료이긴 한데요. 네. 이 또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치석을 제거하고 정말 뭐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치석을 넘어서 세균이 또 잇몸 속까지 생긴 경우도 네, 있단 그런 경우 말이에요. 있죠. 붓고 아프고. 네.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치주염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스케일링 외에 또 다른 잇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거죠. 네, 우선 치주 치료의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치주 질환의 구조적인 원인 인자인 치석, 치태를 제거함으로써 치은 염증의 원인을 제거하고 잇몸의 재생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 치료로는 치근 활택술과 치주 소파술이 있습니다. 우선 치근 활택술이란 잇몸에 덮여 있는 치아 뿌리 주위에 부착된 치석 및 변성된 치아 조직을 비롯한 독성 요소를 제거하고 치아 뿌리를 매끄럽게 해줌으로써 치주염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술식입니다. 치근 활택술이 치근 표면에 대한 처치라면 치주 소파술은 잇몸에 대한 처치입니다. 즉, 치아 주변의 염증성 잇몸 조직을 절제하여 치은염 및 치주염을 완화시키고 치은 부착을 도모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치주 치료를 통하여 현재의 나의 잇몸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뜻하지 않게 발치를 하게 되어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 예후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저희 사진에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잇몸이 똥똥해진 것처럼 그렇다가. 굉장히 뭐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과연 그럼 저 정도 된 치아들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 보통 대부분의 만성적인 치주염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환자분들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병원을 멀리하시고자 합니다. 하지만 치은 연화 치석, 치주염으로 인하여 치조골 파괴는 점점 진행되고 그렇게 될 경우 임플란트가 고정을 얻어야 하는 주변 치조골 및 건전한 치주 조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다 보면 치아가 또 흔들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있다가 네. 심지어는 또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뭐 임플란트를 하던 어떤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왔을 텐데 네. 가능하면 환자분들은 또 발치를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다, 내가 왜 네. 빼? 뭐, 그쵸. 기다리면 어떻게든 내 또안 일을 좀 하려고 써고 하죠. 싶어 하기 예, 때문에 그렇죠. 혹시 이런 시점에 닥쳤을 때 언제 정도에 내가 이 결단을 내리고 이를 빼야 하는지 아니면 보존할 수 있는지 이런 좀 기준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표를 통해서 보시면요. 전반적인 치주 치료의 예후와 관련하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가 고령일수록 치주 치료의 효과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하지만 오히려 젊은 환자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급속도로 치주 조직의 파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서 예후가 더 좋지 않습니다. 또 질환의 정도가 심할수록 예. 양치가 잘 되지 않아 치체 조절이 잘 안 되어 있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네. 또 흡연, 당뇨 등의 전신질환 등의 요인도 치주 치료의 예후에 좋지 않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모든 국소적 요인 중 치아의 움직임을 뜻하는 치아 동요도가 예후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치조골의 소실, 치아를 잡아주는 치주 임대의 염증, 교합 외상 등의 원인으로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데 이 원인 중 치조골의 소실로 인한 치아 동요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네. 물론 불량한 예후가 예상되는 치아라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발치를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앞에서 설명드린 치석 제거로부터 시작되어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 등의 치주 치료를 통해 염증을 조절하고 그로 인해 악화된 치주 상태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전반적인 예후는 관리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치료 이후에도 통증을 느낀다거나 정기적인 방사선 사진으로 보이는 점차적인 골소실의 증가가 확인된다면 결단을 내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계속 이렇게 나빠지고 계속적으로 안 좋아진다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그 발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 부분이 치과 의사가 환자 사이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예. 부분인데요. 네. 치주염으로 인하여 치주 조직이 무너져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더라도 환자 본인의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튼튼한 치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장 흔한 반응으로는 이쪽으로는 잘 씹지 않지만 뭐 그래도 아프지는 않다. 네. 내 이를 최대한 오래 쓰고 싶다. 네. 아프지 않은 이를 뽑자고 하는 걸 보니 과잉진료를 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게 예.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네. 여기서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아프지 않다라는 반응입니다. 네. 아.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을 찾고 치료를 받기 원하지만
아프지 않은 경우 문제를 알지 못하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치주염으로 인한 치주 조직의 소실, 특히 잇몸뼈의 흡수는 급성으로 진행된 경우를 제거하고는 대부분 통증 없이 진행됩니다. 원장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그런 또 임상 또 그 예도 또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한번 그 치주염 과연 어떤 진료인지 한번 준비된 자료 보시면서 한번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치주염으로 잇몸뼈가 흡수된 환자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위아래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는 지대치 주변에 잇몸뼈가 광범위하게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환자분께서는 아직 아프지 않아서 이를 빼고 싶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진행되어도 흔들리지만 아직 아프지 않으니 괜찮은 치아로 인식을 하게 되고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로 인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치하지 못한 치아를 놔두게 되고 그로 인하여 치주염이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소중한 잇몸뼈가 흡수되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자면 빨간 동그라미 부분으로 표시된 어금니 부위가 특히 뼈가 구덩이처럼 녹아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 경우처럼 뿌리 끝까지 녹아버린 뼈 상태를 좋은 발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위의 치아를 뽑기로 결정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를 뽑기 싫은데 어쩌지? 라는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뿌리 끝까지 뼈가 녹아서 치아가 둥둥 떠 있는 상태까지 치아를 유지해서 쓰시는 것은 결코 최선의 선택이 되지 못합니다. 간혹 내 치아를 최대한 오래 버티다가 뽑을 거야. 왜 내 이를 막 뽑으려고 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고름이 나오는 치아는 그만큼 뼈가 세균에 많이 감염이 되어 있고 나중에 뽑은 후에도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며 임플란트 수술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 염증이 결국은 심해지면 결국은 주위에 잇몸뼈가 많이 녹아서 그런 경우에는 또 나중에 주위치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희가 더 되도록이면 치아를 아끼고 싶지만 그런 경우에는 꼭 발치를 해야 된다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되게 궁금한 게 뭐 가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진짜 양치질 잘해. 그 다음에 병원도 잘 가. 그래서 나 정말 튼튼해. 그리고 굉장히 관리를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또 치아가 안 좋아. 그러면서 이제 보통 그런 질문해요. 원장님 나는 정말 먹으라는 걸 잘 먹고 닦으라는 걸 잘 닦는데 왜 이렇게 내 치아는 자꾸 안 좋아지나요? 라는 네.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원장님? 물론 꾸준하고 정기적인 치주 치료는 건강한 치주 상태를 더 오래 보존하고 본인의 치아를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치주 질환은 노인성 질환으로 성인 이후로 연령 증가에 따른 치조골 소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은 조개 껍질 모양처럼 물결 무늬의 높낮이를 가진 치조골이 30대 이후로는 사선으로 조금씩 치조골이 낮아지면서 점차 평평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나 치석 침착이 더 심해지게 되고 양치질이나 단순한 스케일링만으로는 관리가 어렵게 되죠. 특히 어금니 부위는 힘을 많이 받고 양치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더 급속하게 잇몸이 내려앉게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전신질환 또는 장기간의 흡연 같은 인자들도 치주질환을 더 악화시키는데요. 개개인의 전신 건강 상태나 다양한 요소들이 치아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주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치조골이 재생되거나 더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치주 치료를 현재 상태를 더 나쁘지 않게 유지하면서 노화에 따른 치조골 소실 정도를 늦추고 평생 관리 차원의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이를 권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치주 질환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세균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뭐 교합적인 문제도 그렇죠. 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네, 다르죠. 노화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치료하려고 하면 이미 늦고 계속적인 뭐 예방 관리와 치주 치료를 통해서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그렇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임플란트 튼튼하게 지지해 주려고 하면 아까 원장님께서 받치라고 표현했는데 이 잇몸뼈가 정말 튼튼하긴 해야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다면 잇몸뼈가 아까 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소실된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안정적인 임플란트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좋은 방법으로 또 유지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처음 네. 치조골 양상을 보여드렸던 환자분 엑스레이를 다시 보시면 예.
전반적으로 흡수되었던 치조골을 고리식재를 사용하여 수직적, 오. 수평적 복원을 하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치조골의 볼륨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강 내의 구조물 중에 상악동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술식을 이용하여 상악동 내 고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저 정도의 광범위한 고리식을 한 경우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의 고정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소 4개월 정도의 충분한 골성숙 기간을 거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간의 과정이 필요하게 만드는 잇몸뼈의 흡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제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까지 과정이 되면서 아까 치주 질환이 있으면서 네. 잇몸뼈가 이제 녹는다고 이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은 잇몸뼈의 흡수 양상을 간략하게 3가지 타입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왼쪽부터 결선 부위 주변에 정상적인 잇몸뼈가 하나의 벽이 남아있는 경우, 2개의 벽이 남아있는 경우, 3개의 벽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번째 타입인 3개의 벽이 남아있는 경우가 뼈이식 후의 예후가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서 뼈를 만드는 세포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중 뼈를 만드는 세포는 가장 게으른 세포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유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주 조직이 건강한 상태에서 충치나 치아 파절과 같은 다른 이유로 치아를 발치하였을 경우 우선 발치된 후 결손 부위는 혈액 응고에 의해 즉시 채워지고 그 경계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을 시작하여 혈액이 응고된 혈병을 건너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의 뿌리 외형 정도의 결손만 회복되면 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기간만 지나면은 완벽에 가까운 외형의 뼈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네, 그 준비해놓은 자료 있으신 것 같은데요. 준비한 자료 네. 보면서 설명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발치를 하고 나서 그 발치한 부위가 아무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를 빼고 나서 혈병이 채워지게 되고 그 혈병이 조금씩 세포가 변화되면서 결합 조직, 그 결합 조직이 엉겨 붙으면서 나중에는 뼈 조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만성적인 치주 질환으로 인하여 광범위하게 흡수된 잇몸뼈는 원래 수직적 수평적 외형을 회복하지 못하고 분화구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가장 게으른 세포인 뼈가 마치 교량 공사를 하듯이 흡수된 뼈의 경계부에서부터 뼈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잠재력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잇몸뼈는 임플란트의 시술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을 만들 뿐 아니라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이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뼈이식을 동반하여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하지만 뼈이식의 개념 역시 기존의 우리 몸의 뼈세포와 혈액 공급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식 부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즉 흡수된 잇몸뼈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술식의 난이도는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결손부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뼈가 녹으면 그 자리를 이제 뼈 이식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다시 한번 채워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정말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치아를 발치하고 그 자리에 뼈가 다시 잘 네. 차서 저희 임플란트 잘 심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게 또 계속 좋은 결과만 있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염증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또 임플란트가 있다가 보면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원장님? 흔히 임플란트를 영구적인 치료로 알고 계시지만 네. 임플란트가 보편화되면서 동시에 또 부각되는 것이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치아는 뼈에 바로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치주인대라는 탄성을 가진 연조직이 개재되어 있어서 이 치주인대가 세균의 침입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고 치아가 받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교합력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좀 다릅니다. 임플란트는 뼈에 바로 나사를 심어 직접적인 골유착을 얻게 되는데 주위골에 세균 감염이 발생하게 된다면 임플란트는 방어해주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세균에 대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임플란트도 실패하여 흔들거리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좋은 밭, 즉 좋은 치주골이 임플란트 성공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뽑아야 할 치아를 주변에
염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균의 존재를 의미하고 치아를 발치한 후에 깨끗이 염증을 제거하고 항생요법으로 세균을 억제하고 감염으로부터 회복되어야 임플란트를 식립할 적절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뭐 임플란트는 사실 뭐 수술과 시술 과정보다 관리가 어떻게 보면 그쵸. 중요하다고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중요하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치과에 임플란트 하시고 얼마에 한 번 정도씩 내원하는 게 좋고, 그리고 혹시 특별한 양치질이나 관리 방법이 또 있을까요? 우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한 달 후 체크를 먼저 권해드리고 네네. 네. 그리고 나서 3개월 더 이제 늘려서 6개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하기를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양치질 같은 경우에는 자연치가 있을 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사실 추가적으로 치실이라던가 치간 칫솔 예를 들자면 워터픽과 같은 구강 보조 네. 기구를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임플란트를 오래 유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결국은 관리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아까 네. 임플란트도 이렇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또 평소에 또 치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치아가 좋지 않거나 잇몸 질환이 잇몸에 좋지 않은 분들에게 우리 치과 어떤 당부의 말씀이나 뭐 해주실 네, 만한 중요한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치과 내원 시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환자분 본인의 치조골이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주 조직의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정기적인 치주 관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링, 치주 소파술 등을 이용하여 현재의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혹시 치주 질환으로 인하여 치아 및 치주 조직이 정상적인 회복 단계를 넘어섰다면 적절한 발치 시기의 선택, 임플란트 식립 결정으로 전반적인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